숨어있는 경제사의 비밀을 파헤치는 경제사 평행 이론. 오늘도 돈쌤 그리고 한나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일진이 쎄한 날이 있어요. 아, 오늘 왠지 저 느낌적으로 좀 안 좋다. 뭐 요런 저 네. 징조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느낌적으로 쎄하다 뭐 그런 거 있죠. 약간 손톱이 약간 이렇게 찌끈 이렇게 짝짝 부러진다던가 아니면 약간 뭐 계속 안 좋은 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쎄하다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나이 들면서 이제 정말 뼈에 새기게 되는 진리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쎄하면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육감?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감이 좋은 분들이네요. 근데 그 경제에서도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찾아오는 네. 그럼 뭐 징후, 증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약간의 징후가 있죠.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그거를 핀볼 효과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볼링핀에 비유해서 쫙 했을 때 촤라락 쓰러지는. 첫 번째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아주 조그만 징후라 하더라도 크게 이제 무너지는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투자를 하던 경기가 지금 좋으냐 나쁘냐 할 때 그게 뭐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날씨하고 기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되게 한동안 시원해졌다가 오늘 좀 덥네요. 뭐 이런 건 날씨고 네. 지구 온난화는 기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랑 마이크로 트렌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오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대형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날씨라면 오히려 기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위기라면 도망가야 되겠죠. 파도 치는 거랑 쓰나미랑 다른 거죠. 저희가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아주 큰 경제 위기를 다 겪었죠. 그래서 네. 뭐 외환 환율이나 뭐 금리나 이런 게 변할 때마다 뭐 저기 소뚜껑 보고도 또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더 이상 마음만 불안하지 않도록 이 경제 위기를 짚어보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역사죠. 이 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MF로부터 195억 달러를 빌렸는데 이 빌리는 거에 대한 조건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재정과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입법까지도 IMF와 협의해야 하는 사실상의 경제 신탁 통치였는데요. 돈쌤은 고3 아니었어요? 이제 대학 갈 때인데 그죠? 대학 가가지고 이제 원서를 가나다고 내가지고 눈치를 열심히 보고 있던데 대학 갈 맛이 안 났겠다. 갈 맛은 났는데 일단은 비싸졌죠. 그래서 이제 파리때는 대학이 아닌 거예요. 국립대와 군대.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사실 그 IMF라는 것만 딱 알죠. 이게 사실 동남아에서부터 이렇게 다 돌아왔던 거였거든요. 태국이 시작이었다고. 뭐 바트와의 폭락부터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거기까지 오니까 이제 이미 우리나라 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뭐 이제 올 것이 왔다. 왜냐면 우리나라 그때 너무 이제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 이후에 막 너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야 이러면서 해외여행 막 하고 그리고 국가가 이제 그때 돈을 해외 그런 그 외화 유치를 너무 적극적으로 했어요. 기업이 너무 많이 돈을 꾼 거예요. 그때 물건은 많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바트와 폭락하면서 이제 그러한 그 뭐라 그래 환율. 네. 환율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가 역풍을 맞는 거죠. 우리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비싸진 거죠. 그 IMF 이전은 지금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시에는 기업들이 자본금이 100억이 있으면 400억을 대출받아서 기업 운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레버리지 있게 한 거죠. 네. 왜 그랬냐면 그때는 경기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빌려주면 안 되는 자금까지 빌려준 거예요. IMF가 외환 위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환 위기가 있고, 금융 위기가 있고, 재정 위기가 있어요. 네. 외환 위기는 쉽게 말해서 달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외환 위기가 있을 수가 없죠. 달러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만약에 달러가 있었으면 IMF 갈 일도 아니었어. 그냥 갚으면 그만인 거지. 근데 재정 위기는 나라가 위험해진 거고 그리스 사태 같이, 그리고 신용 위기는 은행들이 위험해진 겁니다. 이제 그 서브프라임 때처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IMF의 역할은 뭔가요? 금융시장을 다 개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자 보고 들어왔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야 되는데 개방이 안 돼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 개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수준이나 경험에 맞게 열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가 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이 이걸 보고 한국처럼 열진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경기가 좀 나쁘다 싶으면 먼저 돈이 빠져. 그래서 글로벌 ATM기다는 별명도 받는 게 글로벌 ATM. 그렇죠. 너무 그것 웃기다. 때문입니다. 여러 난관 끝에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뭐 일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엄청났었죠? 네, 금모으기 운동도 어떻게 보면 또 평행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혹시 국채보상운동 들어보셨나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네.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차관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금을 모았었고 그리고 또 IMF 때도 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의 위기가 온다면 항상 이렇게 금을 모으는데 막 금가락지, 폐물 같은 거. 자, 2008년부터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단 부동산 관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인데 우리처럼 뭐 70%, 많아야 70%, 지금은 심하면 40%까지 낮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10억이면 11억 대출해 주는 거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집 사야겠네. 미국은 1가구 2주택 이런 게 없었나 봐요, 세금이. 아 그런 거 직업도 없어요. 대출 신청할 때 우리 휴대폰 신청서보다 간단했어요. 직업명이 없어. 왜 그랬을까? 노잡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닌자 대출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대출. 그러니까 그 노잡, 뭐 노인컴 네. 다 해도 줄여서 와. 닌자였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no income, NI, no job, NJ 네. 뭐 이렇게 네, 되는군요. 그래서 줄여서 닌자 대출이 닌자론이라고 했어요. 네. 와. 그 정도가 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싼 이자도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 이자가 10만 원에다가 20채를 하면 월급이 다 이자로 나가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약한 고리가 먼저 터지는 게 서브프라임. 원래는 프라임론이 제일 위고 그다음에 알트-A 그 아래가 서브프라임인데 이게 부실화된 거예요. 근데 은행들이 이걸 믿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담보율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경매 넘겨도 은행이 손실 있게 생겼어요. 그러면 은행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BNP 파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팔아야 될 것 같다. 상도 잡은 것 같은 좀 현명한 사람들이 나 서브프라임 그 펀드 환매 주자 하니까 환매를 거부합니다. 그럼 안 되잖아.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러니까 BJR을 선언하면 몰라 뭐 돈 못 줘. 은행이 위험해지면 그 위기가 세 개잖아요. 외환 위기 그리고 그 신용 위기 그리고 이제 재정 위기면 사람으로 치면 그 외환 위기는 사고로 과다 출혈이에요. 수혈만 하면 돼. 지혈하고 수혈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신용 위기는 심장마비예요. 아, 네. 그래서 안 되면 수혈을 계속하면서 인공심장을 돌려야 돼요. 그게 중앙은행이 뛰어나와가지고 원래 중앙은행이 뭐 뒷방 할아버지처럼 조용히 있는 사람인데 은행들이 나자빠지니까 중앙은행이 짠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합니다. GPI. 그게 양적 완화예요. 그래서 뭐를 해줘도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이 은행들을 왜 살려주냐? 그렇죠. 온 은행이 뛰어가지고 저는 받을 수 있는 또 한다는 경우가. 예. 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급락을 했던 게 네. 서브프라임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지났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는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이제 자본시장은 다 돌아왔죠. 주식시장은 이미 돌아온 지 한참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2007년 때 고점 넘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 때 고점보다 그렇죠. 지금 더 높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자본시장이고 근데 실물 경제는 옛날 같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양극화가 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는 올 것 같은데 금융위기 같은 위기는 안 올 것 같아요. 네, 금융은 탄탄해졌다. 지금은 이제 심장은 많이 탄탄해진 거죠. 대신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는 뭐 고혈압, 고지혈 같은 거죠. 네. 근데 지금 네. 같은 IMF 같은 외환 위기가 올까라고 보면 우리나라 채권을 보면 되거든요. 채권 시장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아요. 주식 시장은 신흥국 취급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채권 시장만큼 선진국 취급을 받습니다. 한국이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2칸이나 높잖아요. 네, 높죠. 그래서 이 정도 우량 채권이 잘 없어요. 내놓으면 금방금방 팔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달러가 좀 필요하다? 국채 발행하면 바로 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IMF 같은 건 올 가능성이 좀 낮고 신용위기도 지금 은행들이 마음 먹고 돈을 풀면 얼마든지 풀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쌓아놨어요. 대신 문제는 경기에 활력이 많이 주는 거예요. 은행이 이제 너무 이제 몸을살이니까 돈이 안 돈을 돌지죠. 벌지 않아서. 예. 시중에 돈이 없죠. 다 은행이 갖고 있어서. 네, 그리고 규제도 사실 많죠.
교재도 다시 많고. 주제와 관련된 넘치는 정보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TMI 경제사. 오늘은 IMF 사태를 뒤돌아볼 수 있었던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많은 분들이 보시고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저건 말도 안 된다 얘기하기도 하고 했던 영화인데요. 여기 나왔던 경제 용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분위기상. 네. 영화 속에서 김혜수 씨가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님, IMF는 안 됩니다. 아직 ABS도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IMF가 단순히 은행이 아니라고는 아시잖아요. 라고 하시거든요. 여기도 얼굴 좀 덮어주세요. 잘 살려주세요. 네. 우리 혜수 누나 덮어주세요. 네. 단순한 은행이 아니잖아요. IMF는. 그쵸? 나라가 이제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BS를 하자고 합니다. ABC 초콜릿도 아니고 ABS 뭘까요? ABS는 저기 비 오는 날 핸들이 락이 걸리지 않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 말이에요. 왜? 에어플레인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네. 갔다가 서다가 하는 거고 차에 붙이는 건데 그건 차고요. 네. 이 대사 중에서 맞는 거는 이제 IMF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맞는 말이고 나머지 틀린 얘기인데요. 왜요? 일단 IMF 그러니까 강전적인 거를 떠나서 당시에 우리가 그 상황까지 갔을 때 IMF를 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그 지금 우리의 국가 수익 모델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ABS는 그 자산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이에요. 네. 네. Asset Based Security라고 해가지고 와우. 자산 네. 유동화 증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MBS는 있어요. 그 모기지 베이스드 시큐리티. 이거는 건물 같은 거를 쉽게 말해서 집담보를 우리가 집 잡혀가 건물담보? 대출 받는다. 이걸 MBS라고 보면 되고 내가 예금이 있는데 예금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화된 뭐 ABS라고 보는데 거기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의 자산이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ABS를 발행해서 국제 시장에 팔아서 달러를 받아서 갚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담보를 국가로 줬자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 소유 자산이 있잖아요. 뭐 국유재산. 부동산이 있든 네. 뭐가 있든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국립공원만 해도 국유자산으로. 그러니까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걸 현금화 시키자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망할 나라의 자산을 얼마나 쳐줄 거냐의 문제예요.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는 다 이 사람이 급하게 나왔다는 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이 돈이 급해서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니까 제가 100만 원에 살게요 하겠습니까? 10만 원? 네, 뭐 20만 원 이거라도 갖고 가시면 갔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게 가능했을까? 끝으로 공식 질문 시간이죠. 경제 위기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은? 야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영향이 뭐 없겠어? 없겠냐고. 너무 힘들지. 네, 경제 위기에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은 용돈이 줄 거고 그냥 뭐 떡락이죠. 네. 떡락이다. 경제 위기가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은 떡락이다. 네, 크리에이터다운. 근데 누군가에게 떡락은 누군가에는 떡상의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와서 늘 하는 말이 뭐 IMF 때 상황때 28,000원이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돌아가면 못 살아요. 오늘 경제 좋고 다시 올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경제서 정보가 구독자들의 미래 또 구독자들의 지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와 같은 돈알못들에게 저희들이 드린 정보가 정말 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